로마 시대 때 금 가격이 200년 동안 폭락한 때도 있었어요.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이 20년 내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%를 찍기도 하거든요. 금은 언제 하락하냐면 더 이상 금이 필요 없어지면 금 가격이 폭락해요.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금 가격이 올라가요.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과 비교하면 금 가격은 2만 1000불 정도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소 2만 불 이상 올라가고 나서야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된다. 금 가격이 어느 순간 폭락할 가능성은 없을까요? 있죠. 진짜 심한 경우 보면은 로마 시대 때 거의 금 가격이 200년 동안 폭락한 때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금 가격도 정말 크게 폭락할 때가 옵니다. 그렇게 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예를 들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금 가격이 20년 내내 하락해서 마이너스 70%를 찍기도 하거든요.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은 언제 하락하냐면 뭐 다른 자산들도 비슷하겠지만 금은 더 이상 금이 필요 없어지면 그러면 금 가격이 폭락해요. 근데 금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시점이 뭐냐면 이제 금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이에요. 근데 그 오를 만큼이 어느 정도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보유한 화폐가 일종의 교환권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파리바게트 쿠폰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. 파리바게트 케이크 쿠폰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케이크 쿠폰을 3개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나 케이크 3개 있어 라고 착각을 하거든요. 예, 근데 착각해도 돼.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 케이크 쿠폰 가져가면 언제든 바꿔주니까.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이런 뉴스가 떠요. 파리바게트에 케이크 모자라. 어떤 남대문점에 있는 파리바게트 갔더니 케이크 쿠폰을 가져다 줘도 안 바꿔주는 일 발생해. 뭐 이런 뉴스가 떴다고 칠게요. 그럼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신을 차려요. 내가 갖고 있는 이 케이크 쿠폰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네. 디지털 쪼가리가 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 케이크를 바꾸러 가요. 그러면 처음에는 케이크 하나, 쿠폰 하나를 가져가면 케이크 하나를 바꿔주던 게 나중에는 이게 케이크가 모자라니까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프티콘이 있다 보니까 케이크 쿠폰 2개를 줘야 케이크를 하나를 바꿀 수 있는 막 이 정도 지경에 오거든요. 이런 식으로 케이크 쿠폰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. 그동안 믿음이 있을 때는 케이크가 10개밖에 없고 케이크 쿠폰이 100개가 있어도 그 케이크 하나당 기프티콘 하나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. 믿음이 있으니까. 나머지 90명의 사람들은 당장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예, 실제로 유통되는 그 화폐의 양이 10이라고 친다면 1대1로 교환이 됐는데 근데 어느 그 믿음이 탁 하고 깨지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는 10개가 케이크 하나로 바꿔지는 이 순간이 될 때까지 케이크 기프티콘의 가치가 막 떨어져요. 근데 나중에 결국에 이 10대 1까지 떨어지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쿠폰 10장에 케이크 하나는 이젠 진짜로 바꿔줄 수 있고 바꿔주고도 남는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사람들이 이제 다시 믿어요. 10개 가져가면 이제는 항상 그 정도의 케이크는 비치되어 있다는 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수치를 보고 다 보고 느끼면 그러면 이제 굳이 사람들이 또 급하게 케이크를 바꾸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시 케이크에 대한 그런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가치가 다시 안정화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. 이처럼 이 금이라는 거는요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고 가격 데이터가 있어요. 폭등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셀 수도 없이 많고 그 수많은 역사의 공통점은 결국에 하나로 기결돼요. 항상 5000년이라는 그 모든 폭등의 역사는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만큼 그 금 가격이 올라가요. 자국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겁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가 금을 뭐 예를 들면은 뭐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화폐를 뭐 1000개, 10,000개를 뿌려도 사람들이 믿을 때는 금 가격이 잘 안 올라요. 근데 그 신뢰가 깨지면 이게 다시 금 가격이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최소 100배가 올라갈 때까지 금 가격이 오르다가 이만큼 올라가서 금 가격이 다시 재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다시 떨어져서 이 저울이 맞춰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굳이 또 급하게 금을 찾지 않다 보니까 금 가격이 다시 그때부터 하향 안정화되면서 정상적인 가격 수준까지 그 버블이 거들나고 정상적인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.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이 5000년이라는 역사는 정말 수도 없이 인간에게 알려줬어요. 인간이 그 역사를 안 봐서 그렇지 정말 수백 번, 수천 번 알려줬거든요.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발행한 뭐 화폐의 양도
통화량도 뭐 M0냐, M1이냐, M2냐, M3냐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그냥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M0 그냥 중앙은행이 찍은 그 본원 통화의 량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이 보유한 금의 량과 비교하면 금 가격은 2만 1,000불 정도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소 2만 불 이상 올라가고 나서야 이제 어떤 그 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2만 불 정도 올라가면 사실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광기가 붙다 보니까 버블이 좀 붙을 거거든요. 뭐 버블이 붙어서 금 가격이 뭐 4만 불이 될지 5만 불이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2만 불을 지나고 어느 임계점을 지난 시점부터는 또 다시 금 가격이 뭐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하향 안정을 갈 그런 기간은 반드시 또 찾아온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과거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급락했던 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있었나요? 있죠. 예, 금 가격이 뭐 26배 상승할 때도 있고 막 100배 상승할 때도 있고 진짜 심한 경우에는 1조 배가 상승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금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면 그러면 야 이거 고점에 내가 못 팔면은 또 뭐 아까 전에 뭐 양배리 말로는 마이너스 70% 폭락한다고도 하던데 아 나 그때 고점에 못 팔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실제로 금 가격의 한 100년치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아서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금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추세성이 길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.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,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. 짧을 때는 1년, 길 때는 3년 정도를 고점에 머물다 보니까 진짜 엔간해서는 고점 부근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기는 꽤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럼 고점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. 고점 부근에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고 그걸 제 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근데 뭐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면 훨씬 좋지만 나 되게 복잡한 거 별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단순하게 해도 돼요. 이거는 원래 주식 투자나 이런 그 투자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모멘텀 투자법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세 추종 투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말하면 이제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 설계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. 근데 금은 추세성이 되게 길고 분명한 자산이다 보니까 되게 잘 먹히는데 간단히 말해서 1년 6개월 전의 금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냅두고 만약에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만 체크하면 되거든요. 내가 다음 달 이번 달 괜찮아서 다음 달에 봤는데 이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졌어요. 이때 팔면 돼요. 예. 왜냐하면 금은 오를 때 내내 오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오늘 가격이 1년 6개월 전 가격보다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. 이렇게 가다가 고점 부근 되면 이렇게 서서히 맞춰지다가 이렇게 될 때가 오거든요. 이때 팔게 되는 거예요. 이때 팔면 당연히 머리 꼭대기는 아니죠. 하지만 한 어깨쯤에서 팔게 된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추세 추종 투자법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수준으로 금에 물렸다.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. 무슨 코인 투자해서 망했다. 이런 얘기 듣지만 금 투자해서 망했다.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잖아요. 그 이유가 사실 금은 투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금에 비해 은 가격 상승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지난 100년의 데이터를 다 뜯어보면 은은 금의 상승 기간 동안 훨씬 많이 올라요. 항상. 그래서 사실 금의 상승기 때는 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은이 진짜 매력적인 그런 잠재적 포텐셜들도 많긴 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뭐 금 가격 오른 거에 비해 은이 되게 지지부진하다. 그래서 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을 많이 겪으세요. 나 잘못 투자했나? 아니면 은이 예전 같지 못하나?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좀 당연합니다. 왜냐면 이 금의 상승기를 보더라도 뭐 1970년대도 그랬고 2000년대도 그랬고 이 금의 상승 사이클을 이렇게 10년을 딱 두고 보면 한 초반부 한 그 중간 5기까지는 금의 상승률이나 은의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해요. 왜냐면 초반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금에도 관심을 별로 안 갖는데 우리 뭐 지금도 주변에 물어보면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간간히 볼 수 있어도 은 투자한다는 사람은 되게 찾기 힘들잖아요.
심지어는 야, 은도 투자 상품이었어?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 정도로 은에는 원래 관심을 별로 안 갖습니다.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야, 금값 너무 비싼데? 은 살까?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갑자기 은 가격이 금 가격을 상승률을 막 추월하면서 치솟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도 시점에는 은 상승률이 금 상승률이랑 비등비등하게 당연한 거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은 을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다운됐어요. 뭐 IMF에서도 그렇고 세계은행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. 심지어는 뭐 경기 침체가 온다, 뭐 아니면 경제 위기까지 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은은 전체 수요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입니다.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오고 경제 위기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은의 수요는 단기적으로 크게 급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야, 이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은의 수요도 급감하는데 은은 원래 금보다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. 그러면 은 가격은 되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은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났고 대공황 때도 거의 마이너스 60% 정도 폭락을 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위기가 오면 내가 지금 괜히 은 샀다가 마이너스 뭐 반토막, 마이너스 60%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그 우려 때문에 굳이 은에 대한 수요가 금만큼 막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.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은의 상승이 조금 더딘 이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마지막에 승자라고 상승률로 볼 때 승자는 항상 은이고 이번에도 은일 건 분명해요.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은 가격이 지지부진한 거라서 오히려 저는 은의 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이 은이 훨씬 더 싸다, 훨씬 매력적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은의 비중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이상적일까요?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포트폴리오 전략들, 뭐 올웨더 포트폴리오, 해리 브라운의 영국 포트폴리오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 금이 일반적으로 한 7.5%에서 15% 정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제가 지난 한 80년에서 90년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주식, 뭐 채권, 그 다음에 뭐 금 이런 자산들을 다 섞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만들어 봤는데 확실히 금이 딱 10% 정도 보유를 했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이점을 얻을 수 있거든요. 특히 지금은 금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커지는 시기고 여기에 더불어 화폐, 현금에 대한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을 꼭 담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단 10%는 금을 담고 시작을 하자. 금이 됐든 은이 됐든 10% 정도는 담고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저의 유튜브도 좋고요. 아니면 이제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금에 대한 확신이 나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조금씩 금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정말 무차별적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, 이제 미국조차도 더 이상 지금의 달러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요. 이것의 가장 마지막 결과를 보면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큰 패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꼭 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.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좀 빠르게 다른 자산으로 분산을 시켜서 나를 지키는 그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양벨이었습니다.